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시원한 사이다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필립 의사 연방을 추천받아 거의 매일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제 사연을 추가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사연은 저와 아빠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크게 분노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배꼽이 빠질 만큼 웃긴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작은 돈가스 식당이었는데 맛집으로 소문나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은퇴하시게 되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단번에 합격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물 공사장 앞에 위치한 한바집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고 근처 원룸을 구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바집의 특성상 오전 3시부터 출근하여 조리를 하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열고 안부를 드렸습니다. 아침밥을 팔아 돈을 벌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과 저녁 만들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어요. 바쁘게 나름대로 일하다 보니 제 인생은 원룸과 식당 두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변함없이 살아오니까 제 나이는 어느새 32살이 되었고 거울을 보면 많이 늙은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보처럼 로션을 바르지 않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며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어느 날 인생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공사장 인부들이 때로는 바뀌곤 했지만 그 남자는 전국을 돌며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일하는 것이 안 보였죠. 처음에 땀에 적신 채로 우리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또 매일 주머니에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방충 좀 잘 대비하시고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손님, 바로 식사 드릴게요. 일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윤호인데, 아참,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지현이에요. 우와, 이름도 얼굴만큼이나 예쁘시네요. 그래서 그간 남자 손님들이 계셨는데도 전 정말로 놀랐어요. 저하고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윤호 씨가 제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까지 제 이름까지 물으셨어요. 그래서 윤호 씨가 식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윤호 씨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윤호 씨는 제보다 나이가 2살 많고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거의 쉬지 않고 10년 가까이 일해온 것도 알았죠. 만약에 저가 남자와 결혼한다면 성실함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윤호 씨는 성실함과 배려심, 그리고 멋진 외모까지 갖추고 계셔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솔로인데 남자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윤호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어느 날 윤호 씨가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한바집에 손님들이 부쩍 거리고 있었는데 윤호 씨가 귓속말로 오늘 퇴근하고 나랑 밥 먹을래요? 라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거리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고 밖에서 윤호 씨와 맛있는 해물찜을 먹게 되었어요. 지원 씨, 저랑 데이트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밖에 나온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아온 윤호 씨와 함께 좋아하는 카페에서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윤호 씨가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냥 보내기 싫어져서 내 집에서 라면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윤호 씨가 좋다고 하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윤호 씨가 먼저 저를 안아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도 그를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우리는 매일 한 집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우리 둘만 아는 신호를 보내며 애정을 표현했어요. 저는 윤호 씨에게 계란 후라이를 2개씩 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숨겼다고 숨겼지만 남들은 우리와 윤호 씨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설픈 제 행동 때문에 탄로가 나서 결국 우리는 공개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고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거의 매일 제 원룸에서 살다 보니 부부라는 소문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하게 되어 진짜 부부가 되어 버렸답니다. 저기야, 임신이 너무 좋은데 내 형편으로는 결혼식은 무리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사는 것이 어때? 물론 당신은 태그에 전념을 하고 살림만 하는 주부로 지내면 돼. 보는 내가 볼 테니까 고생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나는 화려한 결혼식 따위는 관심도 없어. 당신과 우리 아기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야? 여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랑 반반씩 보태서 마련하자.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사실 노가다꾼이 돈을 모아봤어. 얼마나 모았고 쏙 당신이 처음에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내가 모두 책임을 질게. 그래서 저는 한바집을 그만두고 남편이 될 윤호 씨와 시내에 있는 작은 빌라의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집과 먼 지방의 공사 현장에 투석 달씩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들을 출산해서 쓸 때도 남편은 지방에 있어 축하하러 오지 못했어요. 사진으로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며 기뻐했지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석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일주일만 머물다 갔어요. 이처럼 장기간 동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들이 감시하고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일하러 가는 것이 즐거워지니까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를 지켜주고 돌보는 것이 늘 중요한 가능을 느꼈어요. 이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손이 필요한 작업이 꽤 있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만족할 만큼 받아서 남편의 도움 없이도 아들을 키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입금해준 돈은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일을 위해 멋진 자동차를 선물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의 삶은 그대로였어요. 전국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속으로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으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랄 동안 돈가스, 파트에서 열심히 일해 반장까지 자리를 맡게 되어 월급이 1.5배 오르면서 생활의 여유를 찾았어요. 쉬는 날에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개인 시간이 많아져서 근처 공원에서 꽃을 구경하거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단체 문자를 보내서 확인해보니 고등학교 동참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학교 다닐 때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관심이 갔어요. 더불어 동창회의 장소가 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삼겹살 집이라서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며칠 뒤 대망의 동창회 날이 다가와서 나름 멋을 부리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삼겹살 집에 들어서자 너무 어색해서요. 인사도 못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요리조리 눈치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의 친구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요지 않아. 노송지야 마치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 와서 앉아 어유. 지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친하게 지냈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 친구야 나도 다 기억나. 학교 끝나면 너랑 떡볶이 자주 사 먹었어. 짠. 아. 그리고 너나 나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연예인 얘기하면서 놀았지. 우리 진짜 좋은 추억 많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자주 좀 보자. 친구야 그래. 나도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유준이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유주가 여러 명의 동창을 소개해주어 긴장을 풀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재미있는 날을 보냈어요. 며칠 뒤 동네에서 만난 유주가 연락을 주었어요. 집 앞에 왔으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치여, 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지? 라며 인생이 체화되었는 걸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좋아졌지만 내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멋진 남편을 만나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전국을 돌며 일하는 사람이라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 그래. 그래도 가정까지 꾸려가며 살아가는 너는 대단해 하지만 남편이 너를 많이 외롭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 사실 나도 남편이 외국으로 자주 출장에 나가서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취미가 있어서 재밌게 살고 있어. 너도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그래서 보니 지원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남편 사랑 못 받고 외로운 여자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 어딘지 넌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그게 예전에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으로 알아. 요즘에는 버스 안에서 먹거나 놀며 많이 인기가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너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듣자마자 유주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친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불량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며 다니는 것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주와의 연락을 한 것에 대해 후회가 들었어요. 이우주야, 너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예전에도 남자친구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버릇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남편이 해외 출장 중에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례하게 노는 게 너무 더럽고 불결하다. 왜 굉장히 겁이 났니? 오랜만에 만나서 제대로 되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처먹었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도 많고 외로운 연구제주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해줬더니 뭐? 불결하고 더러운 지 말에 넣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니?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게 어떻게 좋다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승질을 냈다고 다 되는 거야? 나는 어른이 되었으니 철이 들어 술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옛날과 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며칠 전 동청에서 본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은 괜히 만난 것 같아. 자, 이게 진짜 웃기는 연인의 학창시절에 거의 왕따처럼 혼자 다니던 년을 친구로 삼고 놀아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하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끼로 살아라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으면서 불쌍하게 살아라. 그러나 너 귀가하니 내가 묻지도 않고 관광버스를 탄다 해도 너를 선택한 남자는 없을 것이다. 골 좀 보고 살아. 이 못생긴 연하야. 유주는 실컷 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워하지만 그러한 친구라면 이렇게 헤어져도 괜찮다. 생각하며 나도 제 길을 갔다. 그렇게 유주와 다시는 연락 따위 하지 않았고 다음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거기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흥미를 얻으면서 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들을 이뤄나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이 돌아오면 좋은 추억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외로움은 사치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반장으로 선출되어 부하들보다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홍보였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소문을 내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했었는데 몇몇 반장들과 함께 제품을 갖고 나가서 시식을 권유하고 판매까지 하는 일을 가끔씩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나가서 회사 사람들과 승합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입구 휴게소에 도착해 테이블과 튀김기를 꺼내 지정된 자리에 행사 준비를 했고 각자 가지고 온 식품을 조리해서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당연히 돈가스였는데 옆에 있는 어묵과 소시지 등과는 편하지 않았어요. 고온에서 바삭하게 튀긴 것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기름의 투성이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사람인데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크게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 사람들은 공짜 시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시식을 하던 사람들 중 제품을 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뿌듯해하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묻지마 관광버스를 타자고 한 친구 유주였어요. 그의 옷차림을 보면 오늘도 묻지마 버스를 타고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주 뒤를 따라오는 남자도 익숙했어요.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멎은 줄 알았어요.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기 때문이었죠. 이 시간에 바쁘게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가 왜 유주와 함께 묻지마 버스에서 등장했을까요? 내렸는지 몰라도 당장이라도 따져보고 싶었으나 회사 동료들이 함께 있고 하기에 일단은 두기로 하였습니다. 유주아, 남편은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며 여기서 꿍전에 우리랑 소시지 좀 먹을까? 라며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 아줌마는 돈가스를 치더군요. 날씨도 더운데 불쌍하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시식 행사가 있는 것 같네 라고 하자 그럼 한 입 먹어볼까? 하였습니다. 그 둘은 제 앞에 있는 어묵 코너에서 어묵을 맛보았는데 남편은 어묵을 먹는 대신 유주의 엉덩이를 쓱 만져주었습니다. 자기 엉덩이도 목처럼 아주 탱글탱글한데 말이야. 오늘 밤에는 탱글한 엉덩이를 좀 혼내줘야겠어 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처럼 한숨도 못 쉬고 괴롭힐 생각이면 저희 형제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이 몸이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누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것인지요. 여하튼 오늘 밤 당신을 홍콩으로 보낼 테니까 예의 있게 받아주실 줄 알겠어요. 이 방에서 좋아하는 그 지름이를 이제 봐야겠죠. 한 쌍이 더러운 이야기를 나누며 앞에 나와 돈가스를 뚝뚝 먹으며 애정을 계속 드러내는군요. 제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더러운 짓을 계속 했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내가 만든 돈가스가 맛있었는지 몇 개를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맛있는군요. 그리고 남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 혼자서도 돈가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은 휴게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주와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돈가스를 투척해 버렸습니다. 유주는 그래도 남편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돈을 벌어오고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 멋진 아빠로 살았다가 이따금 방탕한 삶을 즐기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화를 참고 돈가스를 튀겨 없게 하고 식습관을 고치며 애썼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함께 묻지마 관광버스를 타는 것을 목격했어요. 혹시 잘못 보았는지 의심했던 순간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죠. 결국 그날 제 두 눈으로 남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묻지마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튀긴 돈가스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맛이 다르네요. 이거 어떤 제품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2봉지 주세요. 그런데 돈은 돼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에이, 무슨 부탁이 있나요? 묻지마 관광 버스 기사님이시죠? 다음에 제가도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경로로 접어들어 가야 하는지 몰라서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기사님께 다음에 차를 태워주실래요? 많이 외로우신 분이시군요. 그러면 다음 스케줄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럼 돈가스는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네, 기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모랑 맥날에 꼭 연락 주셔야 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가 아주머니를 한 번으로 태워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묻지마 버스 기사님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마저 돈가스를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행사가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 5주 만에 집에 온 것이죠. 그이는 저와 아들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뽀뽀하며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다니면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 내가 벌이가 좋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 텐데 말이야.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더라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노릇을 했을 텐데. 노가다 판이나 돌아다닌 놈이니 당신과 아들한테 부끄러울 뿐이야. 지난번 휴게소에서 들었던 말투와 완전 다르더군요. 이중인격자가 따로 없었답니다. 무슨 고생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네.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 당연히 힘들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한 집의 가장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꾹 참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당신과 소중한 내 아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마음에 와닿아.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몸 챙겨가면서 일해야 해. 안부 인사를 한참 하고 나서야. 세 식구가 밥상 앞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남편에게 회사에서 가져온 돈가스를 밀어줬어요. 이거 먹어봐. 내가 회사에서 만든 돈가스야. 이거 정말 맛있어?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한 것을 먹은 것 같아. 고속도로 휴게소였나? 그때도 이것처럼 맛있었는데. 에이, 왜 휴게소에 갔어? 어디 놀러 오라고 했다면 가능한데. 내가 그럴 열도 도무지 어디에 있어? 당신과 아들을 위해 쓰는 것도 부족한데 얼마 전에 휴게소를 더 크게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몇 주 일했었어. 어쨌든 거기서 먹었던 돈가스랑 엄청 맛있게 먹었다. 비슷하네요. 최근에는 레시피들이 다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제품이 그 휴게소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남편의 거짓말을 믿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몇 일을 집에서 보냈는데 저한테 명함을 준 묻지마 운전기사가 연락을 했어요. 아주머니, 다음 주에 묻지마 버스 타실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게 좋겠죠? 아, 그래요. 제 기사님 자리 하나만 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 그런데 차비는 입금해 주셔야겠어요. 금액과 계좌번호를 엄숙하게 보내드릴 테니 오늘 중으로 부탁해. 그래서 저는 즉시 송금해드리고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남편은 묻지마 관광버스가 출발하기 전날 나가려 한 것을 알았어요. 여보, 이번 공사는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다녀온 후에 우리 가족이나 여행을 가거나 해볼까요? 경치는 좋지만 바람도 세고 캠핑도 하게 되겠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아, 여보,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절반만 되어버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몸에 좋은 것을 드렸어요. 이게 뭐지? 아, 이거 야간문 주야네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강박적으로 참고 남자의 스태미나에 좋을 거라고 말했다. 아, 그 밤에 활동할 때 좋은 것이지. 그것을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이것을 지금 주면 우리 둘이 있을 때 먹어야 할 것 같아. 그것은 피로 회복에도 좋다. 그러니까 매 저녁마다 한 잔씩 챙겨 먹어야 해. 고마워. 여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장군이라도 됐는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날 수 없었겠지? 고마워하고 사랑해, 여보.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참고 대답했다. 내가 챙겨준 것들에 고마운 줄 알면 잘 챙겨 먹어. 그렇게 남편은 제가 챙겨준 야간식 문제를 말했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이튿날 저는 운전기사님과 통화를 하고 지정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등산복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뭘 했다 해도 증거를 잡을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한 채로 말이에요. 잠시 후 버스가 제 앞에 섰고 텅 빈 버스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면서
고의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버스가 여러 번 정차하며 묻지마 건강을 즐기려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타기 시작했고 어느새 시끌벅적한 버스 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유주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버스 안에 있는 진상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유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버스를 탄 인연놈은 바로 일주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 앞에 비어있는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작전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멀리 앉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이것도 제 육감이 통한 거예요. 이윽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맨 앞 사람이 노래방 기기를 틀더니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친 광경이 따로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더군요. 바이트가 깨안기 시작하였고 블루스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편과 아내 사이 공존하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버스 안에서 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네. 봉봉하며 말했어요. 두 번째로 서로 꼭 껴안다가 놀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눈치를 볼 게 없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이리 와. 바닥에 내 소중한 아려는 맘을 담았다. 이 버스에서 느끼는 행복이 정말 커요. 물론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하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오늘 밤도 나와 함께 홍콩으로 갈 거야. 그럼 당연히 물론 아직 음악을 즐기기도 하며 앞으로의 밤에 대한 기대를 품을 거야.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순진하게 피로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 둘에게 필요한 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 마누라가 야간 문제를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애인의 지섭니다. 그 배도는 이를 자처한다는 얘기예요. 평신에 정말 공팩이라는 게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겠죠. 자, 우리 지금부터 마셔볼까요? 얼큰하게 취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띠가 깨풀어 태어나도록 하자. 그럴까요? 그럼 당장 꺼내 보도록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예상한 대로 인연놈은 야간 문제를 꺼내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야간 문주는 단순히 정종이었고 그 안에는 설사가 꽤 많이 놓여 있었어요. 예상대로 진행 중이라서 저는 만족스럽게 두 사람의 행동을 영상과 녹음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유주는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준 술을 바닥이 날 때까지 모두 마셨습니다. 한껏 취한 두 사람은 잠에 들었는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이 먼저 깨어나 배를 부여잡고 더군요. 딸기 알아요. 배요. 배가 왜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야. 저희는 소괜차와 아니 대학 파아. 아무래도 탈난 것 같은데 이거 야간 문제 때문인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아, 그런가. 알다시피 하자는 뭐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새끼야. 잠까지 숨바꼭질. 버스 기사한테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그는 종종 걸음으로 춤추고 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가서 버스 기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차가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다는데 그리고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기도 곤란하다며 무조건 참으라는데 자기 참을 수 있겠어? 빠르게 써 조금 덮어 튀어보지. 두 사람은 설사를 끝까지 참아보자며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짜 꼴불견이라 봐주기 힘들었네요. 인연놈은 잠시 오 풍산바람 빠지는 방구 소리를 내며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항의하며 말했어요. 이 발디 밀폐된 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초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10분이 지난 후 남편과 유주가 갑자기 일어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버스 앞으로 걸어갔어요. 방이 뿡뿡 냄새가 터져서 제가 뒤따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어요. 기사님, 여기 한번 세워주실래요? 우리가 먹은 게 뭔지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이라도 빨리요.
박수. 똥이 빠져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맞아요. 키서님, 여기서 버스를 세우지 않으면 이 안에서 똥을 줄이고 말 거예요. 아, 각자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똥이 새겠죠. 그러자 기사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라면 나를 뭐 하란 겁니까? 아무리 급해도 참을 줄 알아야 해요. 30분만 더 가면 도착이니까 한 걸 좀 보세요. 아, 다시요. 아,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 젠장, 이렇게 못하는 짓이야. 영석, 버스에서 오는 건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 안 돼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또 내게 원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눈을 깜박이며 소리 지르자 버스 기사가 길 가운데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두르세요. 휴지가 손에 있는 두 명이 고속도로 역산을 성급하게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안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며 웃기 시작했고 모두가 볼만한 장면을 구경하고자 창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유주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바지를 벗고 똥을 싸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이어졌어요. 산이 경사가 심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죽겠다는 말을 하며 인연놈들을 조롱했어요. 저는 그때 버스 기사님께 5만 원짜리 매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것들 버리고 그냥 떠나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버리고 가는 건 좀 그렇네요. 아,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 같이 가요. 제가 주머니에서 지폐를 몇 장 더 꺼내서 기사님 손에 쥐어줬더니 기사님은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우리 갑시다. 기사님, 잠시 체행으로 가주시겠어요? 저들의 반응을 보고 싶네요. 아르고 참. 취향이 독특한 신이시네요. 그렇게 버스가 조금씩 전진하자 남편과 유주가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버스 안까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그 성 1까지 가요. 아,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가 기사님께 빨리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볼일을 다 봤는지 나뭇가지를 잡고 몸을 세우려는데 나뭇가지가 힘없이 부러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어요. 옷에 똥칠을 하고 맑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버스 안 사람들이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어서 호복제도 하듯 웃었습니다. 인연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뎌 은 바람에 굴러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자빠진 상태에서 똥 묻은 손으로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속도를 내고 가는 버스는 멀어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다음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전화 주인은 119 구급대원이었는데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119 신고가 들어와 고속도로로 갔더니 남편분이 온몸에 인분이 묻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용무가 급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냄새가 정말 심하겠네요. 저는 못 가실 것 같아서 그 여자와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유주가 바람을 피우는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했기 때문에 버는 볼 일이 없었어서 굳이 병원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림과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어요. 거기에는 유주가 이날 함께했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며 다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외로워서 실수를 한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수 있지 묻지마 관광 버스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내통이란 내용을 직거래해야 되고 유주가 당신을 동청했어.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이 거였구나. 여보, 이 여자 당장 정리할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글쎄, 당신의 바람픈 사진과 영상을 우리 아들이 본다면 용서를 해준다면 생각해 볼게요. 그걸 우리 아들에게 보여준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도 쪽팔린 것 같은데 않아요? 인까라. 맞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난 더러운 놈하고 절대 같이 못 사니까 이혼 소송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주 끝장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상간녀이자 동창인 유저에게도 똥을 들이는 영상을 보내주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케겔 운동 좀 해야겠다고요. 괄약근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리? 기적이라도 이 일 보내줄까? 이 사진과 영상을 동창회의 카페에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니? 기대된다. 더불어 인터넷에 올려도 재미있겠어. 아마 조회수가 폭발할 것 같아.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응쟁이 막장 불륜력. 그러자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합한금 윤씨 사진과 영상 팠다. 세상 참 좀. 내 니가 윤씨 마누라 년이란 이 진짜 웃기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네가 일부러 야간에 약을 먹여 강제로 애타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범죄예요. 우리가 신고하면 너무 큰일 날 거라고.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해. 그리고 동창회에나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라는 걸 알아야 해. 그 소문 나면 이혼 소송하고 상대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니까. 누가 더 피해를 입을지 계산이 머릿속에서 나온다면 앞으로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장난치며 즐겨봐. 너희들을 이제부터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시킬 테니까. 미안해. 내가 정신을 잃고 선 넘은 발언을 했어. 잘못했어. 4단계이면 조건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자. 한 번만 눈 감아줘.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말겠어. 그러면 각오해. 그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남편의 외도 증거인 사진과 영상을 보여 줬더니 변호사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혼 소송에서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지, 생가녀에게 얼마나 큰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껏 담배 싸서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 큰 벌을 받을까요? 질문했더니 변호사께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벌금을 내기로 결심하고 동창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먼저 카페에 올렸습니다. 동창들의 댓글이 많았고 제게 욕설을 하고 비웃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 동창들이 이를 모두에게 알리며 동창에 발도 못 붙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에 인연놈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모두 졸업하지 못할 인생에 대한 댓글과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놈은 대한민국에서 잠시 유명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재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 소환되었어요. 판사님께서는 당연히 손을 들어 돈을 많이 받게 해주셔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과 함께 새 집을 구입했고 회사는 이전과 같이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남편의 사진을 올려 인터넷에 올렸더니 누군가가 인식하여 소문을 퍼뜨리는데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 냅둘 생각으로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로 했죠. 한편 남편과 상관 여인인 유주는 그 이후로 단단히 끊긴 상태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노가다 일꾼으로 속을 푸릇거려가며 살고 있고 유주는 회사에서 해고되어 남편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게다가 동창들이 소문을 자주 퍼뜨려 인적이 드문 동네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하방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고 그 후에 많은 복수를 했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런 놈과 결혼을 해서 이 사다리를 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남편에게 복수를 해주었지만 나 자신을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낀다. 하지만 아들이 생기면서 결혼을 100% 후회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주저리 이야기해봤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럼 글을 이만 줄이고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 오늘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재미있게 쓰셨다. 나 필립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음악